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구강 청결이 건강과 감염 예방에 중요한 이유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구강 청결이 건강과 감염 예방에 중요한 이유인데요. 저희 건강 상담에 꼬마 손님이 어린이 친구가 사연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엄마가 원장님께 편지를 직접 드리라고 숙제를 줬어요. 왜냐면은 저는 밤에 너무 졸린데 가끔 치카치카를 안 하고 자요. 엄마가 너 큰일 나 얼른 일어나 하고 꼭 치카치카를 얘기합니다. 진짜 원장님 하루는 괜찮지 않아요? 안 닦고 일어난 다음 날은 엄청 엄마가 제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혼내요. 아빠는 하루 정도는 괜찮아 애 좀 자게 냅둬 하는데 진짜 우리 엄마는 하루도 안 된다고 우리 엄마한테 안 혼나고 싶어서 원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는데요. 네, 중간중간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바쁘거나 힘들거나 뭔가 그러면 조금 이따 닦아야지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하루에 몇 번 아니면은 꼭 매일 닦아야 되는지 네. 이거는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구강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요.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근거들을 배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우선 어릴 때부터 꼭 지켜야 하는 구강 관리. 물론 제가 원장님과 방송하면서 참 저희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복습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의 구강 관리가 100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슬로건을 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이 되는 치아라고 하지만 유치의 건강이 앞으로 이어지는 영구치의 건강 아니면 영구치의 배열 이런 것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 부분은 충치가 없도록 사실은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사연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네. 그거를 좀 하루라도 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어떻겠는가. 또 엄마 입장에 있어서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건강에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연이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제 의견으로는 일단 답을 드리자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네. 매일매일 꼭 네. 치카치카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네. 유치는 네. 영구치에 비해서 미네랄 함유량이 적습니다. 충치가 뭔지를 일단 좀 복습을 좀 해보면요. 네네. 충치는 충치 세균이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분해한 젖산, 즉 산이죠. 산을 내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이 치아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빼내는 보통 부식된다 그러죠. 네. 그게 충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이제 제거되지 않은 충치균은 젖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미네랄을 빼내는 작용을 하니까 영구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영구치도 사실은 바로 난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을 때에 치아 속에 있는 미네랄 함량에 비교하면 적습니다. 영구치는 그거보다 더 적고요. 그러니까 젖산이 생겼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쉽게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바로바로 이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근데 일부분은 탄수화물 분해해 가지고 치아에 붙어 있는 거를 플라그라 그러는데요. 네네. 이 플라그라는 거는 약간 끈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로 헹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칫솔이나 치실 여러 가지 구강위생 용품으로 문질러서 없애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영구치에 대한 어떤 임상 실험이 있는데요. 요거는 충치보다는 잇몸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고 플렉하고 연관된 부분이었는데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3일에 1번 이렇게 양치를 하는 걸 가지고 잇몸의 염증 정도를 이렇게 관찰한 그런 네네. 실험이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구강 위생 교육을 시켜서 양치하는 거, 치실하는 거 이 모든 거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교육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한 실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닦는 경우도 아주 철저하게 닦은 거고요. 3일에 한 번씩 닦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닦은 거고요. 네네네. 3번, 하루에 3번, 2번, 1번 모두 다 아주 철저하게 닦은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하루에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완벽하게 닦으면 잇몸 상태가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완벽하게 닦으면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닦더라도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3일에 1번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의 문제가 이틀에 1번씩 닦는다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은 플렉이라는 그런 물질은 탄수화물이 만들어낸 어떤 끈적한 잔사에 박테리아가 들러붙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 침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받아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치석입니다. 요 치석 단계가 되면 양치를 아무리 해도 제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이에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치석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딱 봤더니 하루 정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치석이 되기 전 단계까지 제거를 좀 잘 해주시면 이제 치석이 되는 단계가 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도 물론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1번은 꼭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그런 스터디가 있었다, 연구 결과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틀, 3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텁텁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 늘 강조해 주셨듯이 치석은 하루 안에 네. 만들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을 보내준 우리 친구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매일 닦아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밤 사이에 우리 입속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만약에 어린 친구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번 그 친구에게 다시 한 번만 그 아이가 어린아이 시각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글쎄요. 네.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졸려서 양치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우리가 보통 구강 교육을 위생 교육을 받을 때 식후 3분, 하루에 3번, 3분 안에, 음. 3분 동안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보통 이제 권장하는 구강 위생 관리였는데요. 사실은 아까 플렉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박테리아가 음식에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음식을 바로 먹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조금 두고 생기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이를 닦는 게 너무 힘들다면 네. 그렇지 않을 때 깨끗하게 먼저 닦고 공부를 하면 오, 네. 꼭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를 꼭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네.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그러니까 네,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꼭 일을 뭐 식후에 바로 뭐 이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시간이 좀 많을 때 그때 한 번은 제대로 열심히 치실 이런 것까지 구석구석 다 닦아주고요. 이게 힘들다면 이제 아침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닦고 네. 중간에 잘 못한 거 치실을 못했다 그러면은 치실 부분이라도 한번 시간이 났을 때 또 해주고 네.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네. 꼭 이제 시간이 좀 많을 때, 좀 안 졸릴 때, 맞아요. 저희 보면은 이렇게 뭐 어릴 때 슬립오버를 간다든지 꼭 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꼭 자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양치하는 그런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또 손주, 손녀를 가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라든지 또 이 사연을 보낸 어린이와 같은 분들께는 꼭 그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날 때 네. 더 양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때 네. 네,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또 한 가지 네.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아이들 치아 아까 유치는 얘기했듯이 미네랄 함량이 적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얘기한 거는 어른 치아고 아이들 치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네. 더 자주 자주. 예. 네. 제 생각에는 좀 습관을 길러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어릴 때 치실 열심히 하고 이도 이제 닦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를 한다면 네. 커서도 그 부분이 계속 습관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번이나 3번을 조금 더 완벽하게 네네. 닦도록 노력해 주는 게 아이들은 잇몸병보다는 충치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플렉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대개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충치가 진행이 됩니다. 치실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네. 이하고 이가 만나는 곳에서 충치가 시작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니까요. 네.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탁 깨지면서 충치가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실하는 습관, 그다음에 치과에서 내원해서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한 7, 8살 이상이 되면은 이제 조그마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혹시 충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네. 예, 이게 이제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네. 좋습니다. 또 예전에 방송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강 청결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이후로 구강 청결제를 잘 안 쓰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아이들에게는 어떤지 궁금해서 네네. 구강 청결제 사용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이 시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분이 아무래도 네, 구강 청결제 내에는 알코올도 많이 들어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어른분들한테 이렇게 오래 쓰시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입안이 이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입안은 여러 가지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구강 청결제는 박테리아 부분을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 가릴 것 없이 이제 다 죽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이 죽이는 거는 이 플렉 내에 있는 박테리아들은 또 그 제거를 하지 못하고 없애질 못하는 그런 상태가 구강 청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을 없애는 방법은 치실, 칫솔 이런 거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닦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만 헹궈서 다 없어지면 다 편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도 문제가 생겨서 오세요. 네. 네. 그 얘기는 그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요. 구강 청결제는 이제 이를 뽑고 양치를 좀 하시기 힘든 한 이틀, 3일
요 정도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냥 장기적으로 매일 쓰는 그런 일상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글쎄요, 큰 효과가 있을지 네. 여기에는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네. 제가 앞서 표현도 드렸지만 구강 관리가 100세 건강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오늘 주제 제목처럼 구강 청결이 건강과 감염 예방에 어떤지 이 시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구강 때문에 구강을 잘 청결하게 해야지만 다른 몸에 뭐 예를 들면 뭐 심혈관 질환, 뇌졸중, 관절염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언급되는 많은 내용들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치아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틀린 말 아니죠. 네. 치아가 건강하면 네. 잘 드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실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한 20년 전, 한 25년 전부터 이 잇몸 질환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지금 심혈관 질환, 이제 어떤 관상 동맥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역학 조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저널들을 제가 다 읽었었는데 그리고 그 저널을 바탕으로 뉴욕 타임즈에조차도 그런 네. 내용이 실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큰 반향을 일으켰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외에도 당뇨, 또 뇌질환, 뭐 여러 가지 뭐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뭐 등등 여러 가지랑 다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미국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게 마치 유행처럼 꼭 실리게 되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자생물학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네. 지금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25년 동안 역학조사는 사실은 100%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런 경향이 보이더라 하는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구강 상태를 봤더니 이반 잇몸 질환이 좀 많이 발견이 되더라 하는 거에서 출발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봤더니 심혈관 질환을 많이 갖고 있더라로 다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이유들 부분이 뭐냐면 네네. 염증 산물, 염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혈류를 타고 혈관계에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가정하에서 조사를 해 나간 거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믿어야 될까? 네네. 아직은 조금 더 구체적인, 네. 좀 더 제가 납득할 만한 증거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도 계속 나오면 읽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구강 질환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쪽 역학조사에서 조사하지 않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고 이제 잇몸 질환이 안 좋은 분을 딱 조사를 했을 때 네. 이도 잘 닦고 모든 것도 다 하고 생활 습관도 좋고 이런 걸 다 하신 분들이 잇몸 질환이 안 좋았을 때 심혈관 질환이 있더라라고 하면 입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제목을 조금 바꿔보고 싶네요. 구강청결이 건강과 좋은 생활 습관. 그렇죠. 네. 네. 네, 이에서 감염 예방은 당연히 네네. 네,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감이라는 거는 시작은 바이러스에서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때는 박테리아가 이제 관여하는 경우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강 청결제의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네네. 때는 네. 조금 입안을 세척을 하셔서 네. 약간 증상이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네네.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아. 어떤 감염이라는 거는 감염의 정의를 보면 이제 미생물이 몸 안에 조직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네네. 이 들어온 조직이 증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러면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식이 되거나 아니면 다량의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면 이제 구강 세척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예를 들면 뭐 콧물이 난다든지 코에 네. 염증이 있을 때 저희가 식염수 같은 걸로 네네. 이렇게 코 세척을 하잖아요. 네네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이제 더 퍼지지 않게 더 네네. 심해지지 않게 그럴 경우에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 네네. 그렇게 조금, 이해해도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도 뭐 거기에 어.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인 사용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네. 코 세척 부분에서 식염수 얘기를 하니까 소금물로 많이 세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있을 때 잇몸이 좀 붓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염증액을 조금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증상이 완화는 되는데 이것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면 잇몸 속에 있는 조직액이 그냥 자꾸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네네. 정 원하시면 생리 식염수, 네네네. 예, 우리 조직하고 똑같은 농도가 있는 걸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라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은 세척액 자체는 뭐든지 저희가 아주 강한 그런 그 어떤 약품 같은 거를 써보고도 다 해봤는데도 네. 효과가 단기적으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해주시고 또 심지어 효과의 면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의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네, 제 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그렇게 또 예. 나눠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구강청결이 건강과 감염 예방에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하면서요. 원장님 이렇게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음식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능과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구강 청결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올바른 입솔질 그리고 치실 이용, 다른 여러 가지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는 법을 잘 숙지하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 조직을 유지하신다면 100세가 돼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음식을 좀 드시면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 제가 노트를 적어놨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어린 친구들 유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2번이나 3번 정도 네네. 네 이렇게 양치를 해주시면 아이의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네네. 네 구강 관리 또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리고 제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양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칫솔을 갈아줘야 되냐. 아, 이렇게 구강청결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그 연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새 칫솔하고 완전히 뭉그러진 칫솔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네. 봤더니 올바른 방법만 쓴다면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세게 하시는 바람에 아. 칫솔이 금방 마모가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면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같은 칫솔을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칫솔 자체에 박테리아가 또 생긴다, 세균이 감염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입안에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깨끗하게만 유지하시고 네네. 물로 잘 헹궈 주시고 그러시면 네. 예, 거기에 큰 감염이라는 거 우리 몸속으로 파고드는 뭔가에 찔려서 감염이 되는 거지 네. 양치를 해가지고 겉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한다고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너무 네. 걱정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추가 질문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오늘 귀한 나눔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박형진 원장님을 통해 치과 진료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14-519-3932 714-519-3932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건강상담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한 시청자분들 치아 관리, 시술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AM1190 미주보건방송 카카오 채널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원장님 모실 때 그 관련 주제로 또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